자, 이러한 스레드를 그럼 어떻게 생성을 시켜서 사용을 할까라고 하면 스레드의 생성에서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스레드 관련된 클래스 만들어야죠. 그래서 접근 제한자 지정 예약어 클래스 이름 하시고는 익스텐즈 상속을 받는 겁니다. 무엇을? 스레드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뭐 인터페이스들 필요하면 뒤에서 임플리먼트 하시면 되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익스텐즈 스레드 해서 스레드 클래스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스레드 클래스로 만들었을 때 메인 메소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run이라는 메소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run이라는 메소드의 내용물을 정의를 하시면 되는데 자, 위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레드 클래스를 작업을 했을 때 스레드의 메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일반 그 메인 메소드고요. 메인 메소드에서 이제 이렇게 스레드를 상속받은 other thread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를 만듭니다. 객체를 만들게 되면 이 클래스요. 만들면 other thread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거기에 메인 메소드가 run이라고 했었죠. 그럼 이 run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보통 우리 객체 만들면 어떡합니까? other thread.run 하면 실행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메소드 호출밖에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스레드가 오고 run이 실행되었다가 다 실행 끝나고 나면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서 아래쪽이 실행되고 뭐 이러한 식으로 실행이 되는데 만약에 메인과 그 다음에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run이 아니라 start라고 호출을 해야 한다. 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이건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시는 게 빠를 수 있는데요. 자, 예제를 16라운드 예제를 만들고요.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스레드 테스트라고 만들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 스레드 클래스를 하나 상위에다가 만들어 줄 거고요. 원래 클래스 따로 파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고 보기 편하라고 하나의 파일에 다 작성하는 겁니다. mythread라고 하는 스레드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 클래스가 스레드가 되기 위해서는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를? 스레드라고 되어 있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야 되고요. 자, 이 스레드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 이 내부에 무엇을 제정해 줘야지 스레드의 메인이 되냐면 public void run이라는 메소드를 제정해 하셔야 됩니다. 자, 이 run 안에서 포문을 돌면서 100가지 숫자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시스템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 100가지 이렇게 탭 거리만큼 이동하면서 라인 하면서 찍을까요? 라인 했군요. 그럼 탭은 빼고 mythread 해서 100가지 찍는데 시스템이 빠르다 보니까 이거 금방 돌겠죠? 그래서 차이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잠시 시간 지연을 주는 게 있는데 시간 지연을 주는 게 바로 thread.sleep이라는 겁니다. 뭐 예외 이제 슬립되는 순간에 예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슬립이라는 요 메소드 안에서는 thread.sleep이라고 하면 잠시 멈춥니다. 요 시간만큼. 시간이 밀리세컨드이기 때문에 천이 1초입니다. 근데 저는 0.1초씩 쉬면서 100번 찍어라 라고 요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 그런 다음에 100번? 너무 많은가? 뭐 여하튼 해서 mythread라는 곳에서 요렇게 100번을 찍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메인에서 저 스레드를 호출합니다. 자, 스레드 호출할 때 mythread empty는 new mythread 객체를 만들고요. 일단 우리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이 run 메소드를 그냥 호출해 볼게요. 그래서 empty.run 하고 여기에서는 프로그램 시작 자, 하고 나서 아래쪽에다가는 프로그램 종료라고 한번 찍어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실행될까요? 그렇죠. 프로그램 시작이라는 글자가 뜨고 이거 객체를 만들고 empty.run 했기 때문에 요거 100번이 다 찍히고 끝나고 나면 프로그램 종료 뭐 이렇게 뜨겠죠. 자, 이렇게 실행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run에서 실행
자, 그럼 쭉 해서 찍히고 여하튼 100번 너무 오래 기다리네요. 10으로 줄여야 되겠네요. 자, 다 찍고 나서는 프로그램 종료. 그냥 메소드 호출하고 똑같습니다. 일반적인 메소드 호출. 그럼 이건 과연 스레드일까? 라고 하면 스레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거는 그냥 메소드 호출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run이라는 요 메소드를 바로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스레드이기 때문에 나는 아래쪽으로 실행 내려가는 것을 방해할 생각은 없어요. 내가 실행되는 동안. 이라고 하면 여기에 start 라고 하게 되면 메인도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 아래로 쭉 실행 내려가는데 야 스레드 시작해 라고 하고 자기는 계속 내려가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을 시키면 자, 프로그램 시작 종료.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얘는 종료됐어요. 왜? 메인 메소드가 계속 실행되면서 끝났으니까. 여기에 스타트를 호출하게 되니까 얘는 별개로 실행되는 거죠. 더 와닿지 않는다고요? 그럼 여기도 포문을 한번 돌려볼게요. for integer i는 0에서부터 i가 10보다 작은 동안 뿔뿔 i 하면서 얘도 시간 지연을 조금 주죠. thread.sleep 해서 뭐 0.1초씩 시간 지연을 줬습니다. 주고 나서 이 아래쪽에는 system.out.println 얘는 메인이다. 메인의 i 값을 이제 10번을 찍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스레드 프로그램 시작하고 나서 이 스레드가 시작되면 뭐 0에서부터 9까지 찍겠죠. 밑에 있는 얘가 실행되어도 0에서부터 9까지 찍겠죠. 대신에 위에는 my thread는 하고 찍힐 거고 밑에는 main은. 그럼 원래대로 여러분들이 run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run이라고 호출을 하게 되면 위에 거 my thread가 0에서 9까지 다 찍히고 다 끝나고 나면 밑에 있는 main이 0에서 9까지 찍히고 프로그램 종료되겠죠. 자, run으로 테스트 해볼게요. 테스트 하시면 my thread가 9까지 찍히고 main이 9까지 찍히고 끝났습니다. 근데 이거를 스레드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스레드로 돌리면 run이 아니라 start라고 해서 스레드 시작으로 돌리면 두 개가 번갈아 가면서 실행됩니다. CPU를 서로 점유해 가면서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그죠? 지금 스레드이기 때문에 my thread하고 main하고 번갈아 가는데 반드시 한 번씩 찍는다는 보장은 없죠. 그냥 CPU를 점유한 순간에 처리된 것만큼 결과값이 나타나게 되니까 마이스레드 0 찍었다가 메인 0 찍었다가 마이스레드 1 찍었다가 메인 1 찍었다가 메인 2 찍었다가 다음 마이스레드가 2개 처리했다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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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2개 뭐 이런 식으로 CPU를 점유해 가면서 이렇게 사용되는 거. 이게 바로 스레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스레드를 만들 수 있고 대신에 이렇게 스레드 하나를 만들고 시작을 시키게 되면 이때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라운드 끝에 보면 스레드 풀을 통해서 풀에 넣어서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스레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이러한 스레드는 스레드를 상속받는 방법도 있는데 만약에 나는 다른 클래스를 상속받아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렇더라면 자바에서의 상속은 단일 상속이잖아요. 그래서 스레드라는 클래스를 상속받게 되면 다른 클래스를 상속 못 받으니까 러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 아래쪽에 보시면 익스텐즈할 다른 클래스 있으면 그걸 상속을 받으시고요. 대신에 임플리먼트 영역에다가 러너블은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임플리먼트에다가 적고 역시 마찬가지 런 메소드를 제정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때는 이제 살짝 차이점이 있는데요.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면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얘 자체를 가지고 뭐 스타트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할 때는 조금 다른데요. 위에 건 잠시 후에 설명하고요. 예제에서 보시면 두 개를 비교 스레드 테스트 2라고 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new 해서 클래스 스레드 테스트 2를 만들고요. 일단 임의의 클래스 my thread 2 하고요. 그 다음에 임의의 클래스 mythread 3라는 것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2라는 것은 상속받기를 thread를 상속받도록 만들었고요. 3라는 것은 다른 거 상속받을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일단 implement에서 runn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했습니다.
그럴 때 둘 다 똑같이 run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거는 맞거든요. public void run. 자, 해서 뭐 일단 여기는 아까 폼은 도는 거 보셨기 때문에 여기는 mythread2라고 그냥 글자만 출력할 거고요. 얘는 3라고 글자만 출력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을 어떻게 객체를 생성시키고 스레드로 시작을 시킬까? 라고 하면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선 위에 거는 아시죠? mythread2 empty2는 new mythread2라고 객체 생성하고 empty2.start 하면 스레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3번의 경우에는 러너블을 임플리멘트 한 경우에는 mythread3 empty3는 new mythread3 해서 empty3.start 하면 없습니다. 이런 메소드가. 빨간 줄이 뜨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는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thread empty라는 것을 만들고 new thread 괄호 열고 empty3를 매개 변수로 넣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얘는 스레드를 직접 상속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스타트 메소드가 있어요. 상속받은 요 스레드 안에. 근데 러너블 안에는 구현된 메소드가 없이 그 디자인만 돼 순수 디자인 목적이 인터페이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타트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스레드라는 클래스의 도움을 받아서 empty3를 생성할 때 넣어주면 그러면 스레드 안에는 요 empty3의 내용이 딱 정립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empty.start 하게 되면 스레드로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레드를 직접 상속받았을 때는 스타트 할 수 있고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했을 때는 스레드를 통해서 담은 다음에 스타트 할 수 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시켜 보시면 뭐 둘 다 뜨겠죠. 뭐 어느 게 먼저 실행된다 이러한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스레드가 준비된 것부터 먼저 실행되기 때문에 지금 2번이 먼저 앞에 있지만 3번부터 먼저 실행됐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스레드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럴 때 또 스레드 우선순위를 지정해주고 누가 먼저 실행하고 누가 오래 실행해야 돼 라는 거는 요 다음에서 또 학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개의 스레드를 만들어 놓고 스타트 시키게 되면 각각이 이렇게 여러 개의 스레드가 그 독립적으로 run 메소드가 실행되고 run 메소드가 실행되는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스레드를 여러 개 만들어서 동시에 실행시키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스레드를 상속받아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만드는 거 다 해서 생성하고 실행시켜 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